샬롬 반갑습니다. IM 선교의 클라라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CBOP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 교육 사역을 함께 이끌어 갈까, 그리고 CAS, TCS를 포함하여서 전반적인 교육 선교사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까,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TCS 전문 과정에 들어오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요, TCS 전문 과정에서 특별히 재정 운영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에게 많은 궁금증이 있을 줄 압니다. 강의를 통해서 해소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는 재정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재정의 주인은 누구일까라는 이 재정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욥기까지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여호와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학교를 시작할 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였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없다는 것, 사역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이 풍부하지 않다는 것, 재정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였는데, 실상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클라라, 비전이 분명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 일을 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물질과 사람이 따라오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에 실제로 내 손에 이제 쥐어진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저에게 함께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말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도전하게 되어지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지금 돌아보면 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간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TCS 국제학교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처음 시작했던 여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목사님께서 3천만 원 이렇게 대출을 해서 시작을 하시기도 했고, 또 IM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도 물질이 풍부해서 또는 물질이 충분해서 아니면 최소한의 재정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는 재정에 있어서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이 재정을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저희 선교사님들과 IM 선교의 본부에서는 선교사님 사례비가 70만 원 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선포 후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지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전 진짜 돈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것이 욕심으로 가고, 욕심이 나중에는 장성하여서 우리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많은 선례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정에 대해서 먼저로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니라 다른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들도 이 재정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해갈 때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 물질을 주신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청직이 되어서 물질의 주인 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재정 강의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정 강의에서
첫 번째는요, 이 단체, 이 교육기관은 반드시 독립적인 재정 운영 시스템을 갖기를 권합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교회 안에서 운영비를 뭐 내지 않고, 월세라든지 임대료 내지 않고, 또 교회 후원을 받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학교들의 형태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이것이 교회 속에 소속되어진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학교는 어떠한 여러 가지 결정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교사 임명권이라든지 또 그 안에 있을 많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질 텐데 재정이 계속해서 외부에서 유입되어지게 되면 학교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결정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기본 전제로 권면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립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는 독립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만 여러 도움을 받아서 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자립해야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의 직장이라든지 수입이 창출되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창출되어지는 모든 수입들은 교육과 또 다음 세대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헌립하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까지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학교 운영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해드려요. 기본적으로 수입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학비와 입학금과 또 굳이 이제 헌금을 하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다음 세대 장학 헌금으로 아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떤 투자의 개념이나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여름마다 겨울마다 캠프를 운영을 합니다. 그 캠프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저희 학교는 일반 학교와 커리큘럼 자체가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를 갔을 때 굉장히 어색한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는 아침에 1교시부터 뭐 8교시까지 예를 들면 모든 시간들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지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운영이 되어져서 본인이 굳이 생각할, 학생이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대학교를 가게 되면 사실상 공강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리고 학기 초에 자기가 시간표를 짜야 되지요. 그 시간표를 짜기 위해서 내가 전체 4년간 들어야 될 학점이 얼마이지? 그리고 나는 필수 과목이 뭐고 교양 과목이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을 해서 자신의 시간표를 짠다는 것을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어 하지요. 이게 이제 교육 시스템이 조금 바뀌어졌을 때 겪게 되어지는 어색함이에요. 그런데 IM에서 운영하는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우리 학교들도 실제로 일반 학교에서와 조금은 다른 형태로 하루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적응하고 이 학교는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자기주도 학습은 셀프러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페이스워크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입학 캠프로 지금 여름마다 겨울마다 캠프를 하고 있지요. 또 두 번째는 기독교 교육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 캠프 또한 재정에 있어서 수익 구조 안에 들어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이제 운영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지출 구조가 있을 거예요. 요것이 예산을 처음 짤 때부터 많은 학교들이 이제 학비를 좀 싸게 하고 싶습니다 해서 뭐 한 달에 30만 원, 20만 원 또는 뭐 한 달에 많이 해봤자 50만 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싸게 계속 가다 보면은 그 학교 기관 자체가 독립적인 구조로 재정적 독립 구조, 재정적 안정 구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구에게 피해가 가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냥 돈을 안 받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왜냐면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도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질을 높여가는 그러한 교육의 질, 또 공간의 질을 높여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의 독립구조를 위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는 것. 추후에 지금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싸게 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부분. 차라리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장학 혜택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 세우는 것에 있어서 독립구조로 가야 된다는 인지 자체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립하는 것은 단순히 국제학교 운영을 넘어서 이 국제학교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메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재정들을 확립합니다. 저희 이제 IM 본부를 보시면 광주라든지 여수라든지 뭐 대구, 평택, 서울 여러 지부를 세워가는데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나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역비로 따로 책정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자체 내에서 이제 자립되어진 상태에서 다른 공동체와 다른 기관을 세우기 위한 사역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리더십이 잘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사역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독립구조에서 이제는 자립해서 다른 기관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해라는 꿈을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캠프 사역이라든지 선교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갈 때 실제로 저희가 여름 캠프 2박 3일 한다살 캠프를 나가서 외국에 이제 어떤 지역에 학교가 세워지겠습니다. 그곳에 나가주십시오. 누가 요청이 와서 한다살을 나가면 애들 갔다 오고 나면 500만 원, 6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기도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마이너스 났어 이렇게가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 한 학기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지금 활동할 수 있게 리더십을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비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11조인 개념이죠. 저희 재정의 수익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다른 공동체에게도 이제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재정을 확립해 있다가 그렇게 캠프 사역이나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넘어서 국제학교가 하나의 그냥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직장, 선생님들의 직장이라는 개념이면 어떻습니까? 호봉수가 올라가지요. 그리고 이제 호봉수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제 월급이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과 공간이 좋아지고 계속 학교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사역지다. 어디가요?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의 사역지다.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학교를 내어놓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사역자의 사례비 영역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를 바라고요. 국내외 해외 선교 영역에 있어서 확장되어지길 바라고 여러 가지 사역 프로젝트가 그 국제학교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 리더십을 세울 때에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사진이 있고 그곳에 총장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수익 구조, 수익 창출 구조를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사역하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운동의 중심 메카입니다. 라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신으로 인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네 가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초기 비용은 얼마 정도 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을 확보하고 가야 할까요?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학비는 얼마로 이렇게 정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희 학교 TCS 국제학교의 특징 중 하나가 무빙 클래스를 가게 됩니다. 이 무빙 클래스 비용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지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안내가 되어져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 달 학비 예산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집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한번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공간 준비에 대해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요. 가장 먼저는 건물이 필요하겠지요. 그 건물은 대체적으로 러닝센터 그리고 강의실 공간 이 두 공간을 핵심적으로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식사 공간이라든지 독서 공간, 휴게 공간, 예배 공간 처음에 시작하는 곳이라면 이 네 공간은 같은 공간이어도 상관없고요. 저희가 IM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는 예배 공간, 독서 공간, 휴게 공간, 뭐 이제 숙소 공간, 식사 공간, 강의 공간이 다 한 공간이었어요. 책상을 피면 거기가 강의실이요. 책상을 접고 밥상을 피면은 식판을 갖다 올려놓으면 거기가 식당이요. 그것을 다 접고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하면은 거기가 예배 공간이요. 거기에 이불을 깔고 자면은 뭐예요? 숙소 공간이요. 막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환경의 열악함은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자, 건물에서 러닝센터를 여러분 몇 평 정도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학생 한 명당 1.5평에서 2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학생이 20명 정도다 그러면은 못해도 약 35평에서 40평 정도의 러닝센터가 있어야 아이들
이제 책상도 들어가고 그 스코어링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러닝센터에 학생 인당 몇 명씩 정도 생각해야 되고요. 처음 시작하는 인원은 4명, 5명일지라도 이 학교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러닝센터가 기본적으로는 20평에서 한 30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다 정확한 금액을 쓰지 않은 것은 지역마다 워낙 이제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산출하셔서 이걸 가지고 예산을 짜보시면 돼요.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강의실은 최소 2개인데요. 러닝센터를 포함해서 강의실 하나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쨌든 TCS는 페이스웍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트리플 스쿨이라든지 미니 클래스라든지 이런 수업들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마더텅 그러니까 본인이 네이티브가 영어인 친구들을 위한 교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리너들을 위해서도 포리너들도 사용하지만 외국인도 사용하지만 그 외국인들은 반드시 어떤 수업이 병행되어야겠습니까? 컨버세이션 클래스, 이제 이런 수업들이, 미니 클래스들이 계속해서 병행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려면 강의실이 필요할 텐데, 최소 2개, 러닝센터를 포함한다면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요. 소그룹을 위해서는 6평에서 8평 정도 되는 공간, 중그룹을 위해서는 10평에서 15평이면 사실상은 한 20명 가까이도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공간, 왜냐면 책상만 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강의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식사 공간과 독서 공간, 휴게 공간, 예배 공간 이러한 공간들까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시작하는 것을 가장 권하는 것이 교회 안에는 이미 이러한 공간이 있고 러닝센터를 하나를 세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서 오피스 그리고 강의실, 교무실 안에 들어가야 될 게 뭐겠습니까? 먼저 오피스에는 페이스 책상 그리고 의자 페이스 책상은 우리 독서실 책상처럼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도록 옆면이 가려진 그래서 자기가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책상들, 의자 그리고 스코어링 테이블이라고 이제 요거는 저희 그 안성 열방센터에서 제작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생용 높이가 초등학생들이 서서 채점할 수 있도록 하는 스코어링 테이블 그리고 이제 그 이상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제 서서 채점할 수 있는 스코어링 테이블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문의를 하시면 제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함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강의실에도 강의실 책상과 의자, 멀티 시스템, TV라든지 음량, TV를 놓게 되면 물론 이제 음량 시스템 필요 없지만 만약에 빔 프로젝트를 놓게 되면 음량 시스템까지 같이 이제 아마 구비가 되어야 되고요. 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무실에는 교무실 책상, 의자, 페이스 교재를 페이스가 교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재고를 항상 준비를 해둬야 되고 저희가 이제 미국에다가 주문을 하게 되면 2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10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스탁을 재고를 좀 확보를 해두고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페이스 테스트까지 끝난 교재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제 페이스 교재 책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사기, 전화기, 탕비 공간, 뭐 정수기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초기 비용을 예산을 짜보시면 돼요. 왜냐면 세우려는 학교마다 다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얼마가 듭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가지고 예산을 짜보시면 우린 이건 있고 저거는 지원받을 수 있고 후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공간은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초기 비용이 이 정도 공간을 위해서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스코어링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이제 미터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약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원래 기성품이나 또는 다른 곳에 제작을 맡겼더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성 열방센터에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보시면 용품을 준비하는 건데요. 이거는 따로 저희가 구매 물품이라고 해서 리스트를 쭉 정해서 올려드려요. 이거는 보면 이제 뭐 바인더, 볼펜, 라벨지, 프린트기, 뭐 어떤 것들 이렇게 해서 쭉 다 금액까지 예상 금액까지 쭉 해가지고 있는데 용품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20-30명 정도 아이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수량을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라는 용품들은 알려드리니까요. 이걸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교재와 도서를 준비해야겠지요. 초기 비용 안에 들어가는 거. 첫 번째 교재는 페이스 교재를 준비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트리플 스쿨 도서를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필독 도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실 텐데, 자, 페이스 교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 또는 킨더 ABCS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전체 이제 12레벨까지 전체 기본 세트를 하나 구매를 하시고자 한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코어 서브젝트가 우리 원어민들을 위해서는 7과목이고요. 포리너들을 위해서는 5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들, electives가 있어요.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선택 과목까지는 굳이 구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권당 약 4,500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한 과목당 12권입니다. 그것이 12년을 가니까 총 4권일 거고요. 그게 5과목이 되면은 5과목만 구비한다. 만약에 이제 English, World Building, Social, Science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스 5권만 구매를 한다 했을 때는 약 3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금액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12년치 전체 코어 서브젝트 메인 과목을 다 비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7과목을 다 비치를 하겠다면 약 한 45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비치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우리는 전체 기본 세트를 구매하지 않겠다면 권당 4,500원 계산을 하셔서 초등 과정만 저는 구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상담을 할 때나 여러분들도 사실은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기본 세트를 5과목은 전체를 구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매뉴얼이 또 구비가 되어져야겠죠.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킨더 매뉴얼, ABCS 매뉴얼, 뭐 스피킹 잉글리시 매뉴얼, 뭐 이렇게 이제 매뉴얼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면 주어지는 프로시저 매뉴얼 1, 2,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매뉴얼 이렇게 해가지고 매뉴얼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약 구매하는데 한 70만에서 80만 원 정도면 방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매뉴얼은 굳이 기본 세트로 상담을 하고 사람들을 보여주는 데는 필요 없고요. 이 매뉴얼은 실제로 이 교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교재 구매 강의에서 교재를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그런 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초기 비용에서만 해당되어지니까 기본 세트 얘기만 나눴고요. 그리고 스코어키라고 있어요. 기본 세트 각 교과서마다 각 책마다 정답지겠죠? 각 정답지는 1년 12권당 한 개에 3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과목당 12년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6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것이 5과목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페이스 교재를 몇 권 정도 주문할까 라고 몇 년 정도 기본 세트를 주문해서 비치해 두고 우리 사람들이 왔을 때 상담하고 이렇게 할까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TCS 국제학교는 교재가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알고 오시기 때문에 교재에 대한 궁금함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죠. 초기에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하고 하드웨어 공간을 꾸미면서 그때 이제 북 디스플레이 형태로 해서 책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트리플 도서입니다. 트리플 도서 같은 경우에는 전권을 구매할 때, 총 50권을 구매할 때 각 1권씩 구매할 때 약 80만 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약 8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이제 출판사마다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할인율 적용하지 않고 8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하면 좀 더 싸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초기에는 구약여행 14일이라든지 바인더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구비를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IM북스 저희 IM 본사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본부에서 구약여행 14일은 10,000원이고요. 권당 삶의 예배 바인더는 권당 5,000원인데요. 삶의 예배 같은 경우는 바인더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사용합니다. 제본 형태로. 그런데 이제 굳이 그냥 저희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시면 본부에도 바인더가 있으니까 그것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필독 도서들을 기증받으셔도 되고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도서와 교재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 외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식사와 숙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법 강의가 있어서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식기를 준비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방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10명 미만이거나 15명 미만일 때는 저희가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반찬 가게를 연결을 해서 반찬을 몇 개씩 이렇게 가지고 반만 하는 형태로 해서 하도록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숙소를 이제 우리가 통학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숙형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특별히 따로 식사와 숙소 운영법이라고 해서 강의를 빼놓은 이유가 이 부분이 사실은 작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해야 될 거고요. 차량 운행을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학교에 차가 있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게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차량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량을 어떻게 구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고요. 차량 운행은 권해드리진 않아요. 누가 이제, 봉사자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통학일 경우에 아니면 웬만하면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브로셔 등 홍보 자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아마 초기 예산이 각 학교마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이 강의를 듣는 우리 교육선교사님들이 초기 예산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학비 특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학비는 두 가지 형태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통학형 학교가 있고 기숙형 학교가 있지요. 통학형 학교, 저희는 학비를요 완전 이제 고정을 해둡니다. 입학금 300만 원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월 학비는 통학형은 75만 원, 기숙형은 105만 원으로 아예 교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전국에 네트워킹 시스템으로 학교들이 다 있어요. 전국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광주 학교다 그러면 광주에 학교가 있어서 알아서 광주를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저희 IM 선교회 사역을 알다가 만약 예를 들어 경기 지역에서 알고 있다가 캠프를 대전에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친척이 광주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광주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IM 선교회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어져서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기숙형 학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숙형 학교는 이 학교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가격 경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학교 안에서 서로 다 이렇게 네트워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학비를요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교회에서 학비를 다르게 운영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냐면 장학제도를 마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105만 원인데 저희 교회에서 아이를 보내고자 하는 분들은 교회 장학금이 적용되어져서 교회 장학금 20만 원이 적용되어져서 그 친구들에게는 85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장학제도를 마련하셔서 학비를 운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IM 선교회 산하 교육기관 TCS 국제학교는 기숙형 학교는 105만 원, 통학형은 75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75만 원 학비에다가 활동비를 5만 원 추가해서 매달 80만 원의 학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기숙형인데 105만 원에 광주 그 지역 할인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 지역 할인 또는 광주 교회 한마음교회 할인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장학금이 있어서 그렇게 학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줘야 될 부분이고요.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가격 경쟁이 되지 않길 바래요. 그리고 또 너무 싸게 학비가 내려가서 운영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측정한 금액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금액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 통학형에는 페이스 교재 1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과목이요. 그러니까 5과목 한 과목당 1년에 12건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5과목이니까 60건 정도의 교재 비용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점심 식사 비용과 교육 비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숙형 학교에는 페이스 교재 비용,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비용, 교육 비용, 그리고 기숙사 비용까지 포함되어져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페이스 외에 영어라든지 미니 클래스 들어가는 거, 독서에 필요한 도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활동들이 있죠. 소풍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비용들은 예치금을 통해서 청구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치금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는 대다수 기숙형 학교일 경우에는 예치금을 반드시 이제 하도록 하고 있고, 통합형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활동이 있습니다. 소풍을 갑니다. 얼마 비용을 내십시오 하면 아이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내거나 계좌로 이렇게 받게 하는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그리고 또 현금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치금이라는 제도를 사용해요. 그 예치금은 그냥 약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디파짓, 예치를 해두고요. 저희 이제 통장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 아이마다 예치금 그 폴더를 이제 넣어놓고 교재비나 도서비나 활동비나 뭐 급히 병원비, 기숙하는 아이들 같은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 있죠. 소풍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치금에서 사용하고 그 내역을 월 1회 부모님에게 공유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있을 때마다 이제 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번거롭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월 1회를 제외하고도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는 또 금액이 이제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개인 소식창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예치금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학제도 마련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05만 원인데 형제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차상위 계층 장학금, IM 사역자 장학금, 협력 사역자 장학금, 뭐 CAS 팀 장학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학금이 쭉 있지요. 보면은 광주 지부, 안성, 수원 이렇게 장학제도들이 쭉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이제 파일을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같이 올려드릴 파일이 장학제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물품 구매 기록에 대한 부분 두 가지 파일을 올려드릴 텐데, 그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제도들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 지부별 장학금이 있죠. 네, 통학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무빙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무빙 클래스는 국내 무빙 클래스, 해외 무빙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처음에는 이제 그 1년에 2차례 또는 한 차례 이렇게 반드시 무빙 클래스를 통하여서 우리 TCS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국내에 있지만 저희는 국제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라든지 또는 통학형 같은 경우에는 기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공동체 훈련이나 이제 신앙 훈련이나 영성 훈련 또는 생활 훈련에서 그런 팀들이 이제 무빙 클래스를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보시면 국내 과정은 대전과 안성과 태안을 가실 수 있습니다. 무빙 클래스 비용은 동일하게 105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식당 봉사자가 함께 그 팀에 조인되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올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9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유럽 이렇게 세 군데, 나머지 지부도 갈 수 있어요. 나머지 지부도 갈 수 있는데, 일단은 핵심적으로는 저희가 센터를 마련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미국, 필리핀, 유럽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필리핀은 125만 원, 유럽은 200만 원. 필리핀은 실제로는 17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센터를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정말 멋진 공간을 허락하셔서 이제 저희 지부에 네트워킹 되어져 있는 모든 지부에는 125만 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용은 이제 당연히 티켓이 미포함된 가격이고요. 필리핀은 한 달에 한 번, 한 달 30일은 무비자인데 그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씩 추가가 된다는 것. 첫째 달은 125만 원, 둘째 달부터는 135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증 비용이 들어가죠. 만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서 이 비용을 생각을 하셔서 부모님들에게 월, 저희가 이제 통학형이다. 그러면 월 75만 원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이 무빙 클래스를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들도 아마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미리 세우실 수 있고 당황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달 학비 사용 예시에 대해서 보면요.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실제로 저희 모델 스크린 YTCS 여수 TCS 국제학교에서 한 달 사용하는 내용들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항목들이 같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 텐데요. 일단은 폼은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하신 형태로 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건물 관리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겠지요. 임대료나 관리비 또는 전기세, 수도세, 정수기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사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사례 비용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 교육 선교사님 사례비,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들이 있다면 원어민 선생님 비용, 그리고 외부 강사
강사가 뭐 설교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악, 악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사례 비용. 그리고 이제 교육 지원 비용이라고 하면 도서, 뭐 교재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출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뭐 한국사를 좀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를 교사분들에게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비용들을 측정하시면 되고요. 소모품도 많지는 않지만 휴지나 뭐 A4 용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식사 비용. 우리 통학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점심만, 그리고 기숙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외에는 차량이나 뭐 렌탈 비용이라든지 또 대출 상환금이 있다면 대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기록되어져서 한 달에 대한 예산들을 여러분이 잡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재정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재정을 사용해야 될 텐데요. 이 재정 운영법에 있어서 실제로 초기 비용이 얼마 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요. 그런데 이 안에 어떠합니까? 리스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학교를 세워보실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측정을 하셔서 이제 예산을 세우시고 구체적인 사역들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창을 통해서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세우는 그 공간에서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뛰어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로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